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간만에 저희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했어요. 두 분의 손님이 오셨었는데 이분들과 1년 만에 다시 상봉을 한 거였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셰프였어요. 그분께서 올 때 라구 파스타 소스랑 그리고 페투치네 또 라자냐까지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고 나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에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주신 파스타와 라자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셰프님께서 주신 파스타와 라자냐가 있는데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의 와인입니다. 몬테 안티코. 빈티지는 2016년도고요. 그리고 가격은 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이 와인의 경우 등급이 좀 낮아요. 그 이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와인의 등급을 매길 때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을 사용하는 걸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와인은 세계적인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메를로가 꽤 많이 첨가됐기 때문입니다. 와인의 블렌딩 비율이요, 85%의 산지오베제.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이고요.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 10%, 메를로 5%입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때문에 이 와인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불운한 아닌 거죠. 별개로 이런 식으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너무나 좋은 와인을 만들었을 때 슈퍼 투스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슈퍼 투스칸인 사시가이아가 있고요. 초반에는 한약이랑 체리향이 많이 납니다. 약간의 얼씨함도 좀 느껴지고요. 산지오베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산도가 좀 높아요. 낮은 걸 1, 높은 걸 5라고 하면 4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이 좀 뻑뻑해요.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루비인데요, 조금은 밝은 느낌이에요. 알코올 도수가 13%인데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 눈물이 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눈물에 루비 색깔도 의외로 좀 잘 보이네요. 와인의 이름인 몬테 안티코는요, 이탈리아어로 고대 혹은 아주 오래된 고대의 혹은 아주 오래된 산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와이너리는 엠프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977년에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했고 그래서 역사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와인은요, 1년간 5년에서 6년 된 슬라보니아의 큰 오크통 80%, 그리고 프랑스 오크통을 20% 사용하고요. 그리고 병숙성을 1년 동안 추가로 한 다음에 출하한다고 하네요. 알코올량도 살짝 올라오고요. 지금 느끼기에 뭔가 향이 좋다 그런 느낌까지 주진 않고 있어요. 약간의 달큰한 느낌, 그리고 또 박하향도 살짝 올라오네요. 맛 자체가 꽉 차 있다는 느낌보다는 맛 자체는 뭔가 좀 비어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제가 와인을 마시기에 핑계를 만들어준 셰프님의 음식입니다. 물론 곧바로 먹었으면 훨씬 맛있었겠지만은 사정 때문에 냉동시켰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겁니다. 이거는 셰프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셨던 라자냐고요. 에어프라이기에 방금 좀 돌려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페투치네랑 그리고 라구 소스 따로따로 주셔갖고 제가 페투치네 삶고 라구 소스를 버무려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훈제 오리를 구운 겁니다. 와인잔을 넓은 걸다가 약간 향이 안 느껴져갖고 오히려 좀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해갖고 잔을 바꿔봤어요. 잔을 바꿨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자냐 옆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층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얼렸었지만은 지금 먹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와인이 파워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와인만 마셨을 때 조금은 단점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와인의 산도도 좋고 오히려 음식과는 좀 더 잘 어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와인은 메인으로 나오기보다는 음식을 좀 서포트해주는 와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의 타리향 그리고 자두향이 올라오네요. 오늘의 BGM은요, 노르웨이의 전설적인 블랙메탈 밴드죠. 버줌의 버줌 혹은 둔켈 하이트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제가 버줌 혹은 둔켈 하이트라고 불리는 곡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음반에는 둔켈 하이트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메탈 사이트라던가 위키페디아에는 영어 버전은 버줌 그리고 독일어 버전은 둔켈 하이트라고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매된 나라에 따라서 트랙 리스트에 이름이 좀 다르게 적힌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버줌은 블랙메탈을 좋아하시면은 어찌 보면 당연히 아실만한 그런 밴드고요. 메이엔과 더불어 실제 블랙메탈을 연주했다고 할 수 있는 2세대 블랙메탈의 시작이자 후배들을 이끌었던 밴드죠. 그런데 메이엔 같은 경우는 사실 1집 이후로는 밴드의 핵심인 유로니무스가 원맨 밴드인 버줌의 카운트 그리시나크에게 살해를 당하고 좋은 음반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버줌은 초반에 양질의 음반을 계속 발매하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카운트 그리시나크는 1994년에 감옥에 가게 되고요. 이 앨범은 1993년에 녹음돼서 1996년에 발매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버줌의 1, 2, 3, 4집은 1992년에서 93년에 녹음되는데 실제 발매는 1집은 1992년, 2집은 1993년, 그리고 3집은 1994년, 그리고 4집은 1996년 이런 식으로 지각 발매가 돼요. 1996년에 나온 이 필로소팸 앨범은요. 명반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또한 사운드가 매우 조악해서 카운트가 감옥에서 녹음했던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1994년 감옥에 가기 전인 1993년에 이미 녹음이 되었던 겁니다. 일부러 블랙메탈스럽게 만드느라고 그런 안 좋은 장비 그리고 환경에서 앨범을 녹음했던 거죠. 음악이 전체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감옥에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뭔가 가라앉고 침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고요. 그리고 미니멀해요. 반복적인 멜로디를 표현하고 또 똑같은 멜로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선곡을 한 버줌의 버줌 혹은 둔켈 하이트 이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몬테 안티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 초반이랑 지금이랑 뭐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초반에는 한약 체리 정도의 향이 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타리향과 함께 좌도향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향들이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열린다는 느낌보다는 꺾인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산지오베지를 메인으로 쓴 와인답게 산도도 높고요. 탄닌은 꽤 뻑뻑해요. 이 와인이 맛을 보면은 맛에서도 파워가 있지 않고 약간 빈듯한 느낌이거든요. 음식을 밀어붙이지 않는 음식과 조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만 딱 즐기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와인이에요. 싸게 사면 15,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고 보통 10,000원 중후반대로 판다고 하는데 제가 이 와인을 다시 사 먹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저한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와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거나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